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디 대표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강의를 잘 안 해요. 제가 강의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아직도 저는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할 자격이 되나? 이게 사실은 늘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인터넷에 쳐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없어요. 교육받을 데가 없어요. 있으면 다 뭐 있냐면 쇼호스트들이 막 강의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방송국에서 막 하는 그런 강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강의 제안이 몇 번 왔을 때 저는 그런 강의를 구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머리가 좀 나쁘거든요. 이론적인 걸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강의를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 강의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저번에 이제 유튜브를 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강의 모집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워킹맘이나 경단녀 그리고 이제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30, 40대라고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강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 같이 공유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한 거고 아까 사실 저것도 그래요. 그냥 제가 유튜브 강의를 듣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짧고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없던 거 갑자기 조금 넣어서 좀 길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길죠? 뭐 있어 보이려고 막 별걸 다 집어넣었어요. 뭐 기억도 안 나는 뭐 다 집어넣었는데 이 중에 제가 제일 자랑스러웠던 건 뭐냐면요. 제가 사업이라는 걸 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 집어넣으면 사실 저는 이력서처럼 월급 지고 살았던 게 더 길어요. 워낙 월급 생활을 오래 했고 월급으로 살았던 게 정말 뼛속까지 그냥 저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월급으로 살았던 생활이 더 긴데 그 뒤로 제가 아주 짧은 단기간 1년도 안 된 시간에 제가 다 이룬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작은 그냥 제가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 딱 그거 하나로 지금 이룬 거고 뭐 그립 어플 창립일에 뭐 최다 이런 거는 뭐 사실은 확인할 수 없잖아요. 확인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튼 그렇다는 거고 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매출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7,400이 제가 하루에 당일 라이브를 통해서 그때 3시간 조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잃었던 이제 매출이, 그러니까 저는 순수익이 아니에요. 매출이고 저 때 순수익이 한 80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참 괜찮죠? 2-3시간 800이면. 그렇지만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제가 6월 달에 이달에 셀러가 돼서 언제 제가 네이버에 제가 한번 저렇게 나와보겠습니까? 그립을 치면 이제 제 얼굴이 저렇게 딱 박혔던 게 이제 계속 울거먹고 있어요. 사라졌더라고요. 이 딱 매월 초과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냥 매출을 제가 그래도 적지 않게 매출을 이뤄내고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첫 제목이에요.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과연 어떤 교육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인 걸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가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어제도 제가 검색하니까요. 매일 블로그엔 새로운 글들이 올라와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해요.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립 수수료, 뭐 네이버 수수료 어떻게 회원가입하는지. 제가 처음 라이브 시작했을 때는요.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전자책을 냈어요. 전자책을 낸 이유가 뭐였냐면 그립의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는지요. 그립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보가 없었을 때 제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뭐 사실은 뭐 유튜브면 네이버면 찾으면 다 나오는 것들인데 라이브 커머스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라이브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공감대를 가져야죠. 왜냐면 다 모르거든요. 이거는 막 스킬 있고 이론적인 게 아니고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얼토당토 않죠. 무슨 라이브를 배우러 왔는데 무슨 꿈이 있고 뭐 제가 맨 처음 배웠던 거예요. 사업이라는 걸 제가 월급쟁이를 딱 내려놓고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처음에 저희 딱 1년 전에 어땠냐면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부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것들이 다 허상 같고요. 책에 눈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1년 후에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설 수 있게끔 저를 이뤄준 것들을 제가 가장 첫 번째 무엇일까라고 목차를 하는데요. 전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했던 걸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나무를 베기 위한 6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날 가는데 4시간을 쓰겠다. 요새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특히 라이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특혜를 봤던 게 사실은 라이브였어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온라인 쇼핑 재미없어, 심심해, TV도 다 그놈이야. 그러니까 라이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요. 코로나 딱 끝나니까 어때요? 다 집에 안 계시죠? 다 애들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누가 밀키트 사 먹어요? 다 나가잖아요. 쇼핑 누가 온라인에서 해요? 이제 백화점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경기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라이브 쪽이요 정말 갑자기 뚝뚝 떨어져서 얼마 전에는 저한테 진짜 난다긴다 하는 쇼호스트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너는 어떠냐? 갑자기 저 같은 그냥 일반 사업자한테 그 정도로 대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생각한 말이에요. 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라이브를 늘린 거나 조바심을 내지 말자. 나한테는 칼을 가는 시간이다 해서 제가 시작한 건 공부였어요. 그래서 라이브에 대해서 더 공부를 했고요. 저는 이 말을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꼭 머릿속에 가져요. 아, 지금은 칼을 갈 시간이다. 내가 성장할 시간이다. 이거 제가 제작한 수첩이에요. 뭐 제 인스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제작한 이 수첩에 맨 첫 페이지에는 꿈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한 거라서 이제 요것만 보시면 이런 거 적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없으시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꿈을요 직업으로만 배웠어요. 선생님, 대통령, 막 어린이집 막 선생님 이런 걸로. 근데 한 번도요 우리는 그 꿈을 이룰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내가 나중에 막 나는 나중에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세상 뭐 세계에서 1위 가는 셀러가 될 거야. 그럼 다 뭐라 그래요? 아휴 꿈 깨. 하던 거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외국은 그렇죠. 드림스 컴퓨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교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게 꿈에 대한 거였어요. 막 꿈보드를 만들어라, 꿈을 적어라. 말 같지도 않은 이거 정도가 뭐가 이루어져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요.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왜? 너무 간절했으니까. 1년 전에 저는 진짜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 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다 해봤어요. 돈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 수첩이 지금은 제가 그 1년치예요. 1년치 수첩인데 원래 3개월짜리를 한 게 3개월마다 제 꿈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개월짜리를 일부러 만들었고 3개월마다 꿈을 옮겨 적었어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되게 신기한 건요.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는 그대로 옮겨가니까요. 뭐야 이게. 적는 것만 팔 아프고 귀찮고 하니까 안 적었다가 세 번째부터 한 주씩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꿈을 적었어요. 근데 보이시나요? 하얀광 펜? 벌써 저의 꿈이 2개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 유튜브 강의하기가 있었어요. 저 오늘 꿈 이뤘죠. 이 강의는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강의는 수없이 많이 했지만 유튜버가 하는 강의에 유튜브 강의로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 인터뷰도 여기 적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골프 배우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최근에 골프를 끊었어요,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제가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꿈을 적지 않으면요, 내가 꿈을 이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무런 방향성이 잡히지 않아요. 요즘은 방향보다 속도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은데요. 저는요,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이 쓰신 분은요, 꼭 밑에 자녀 나이 꼭 적어보세요. 자녀 나이를 적어야 내가 무언가 목표가 좀 더 뚜렷해져요. 그리고 종이에 적은 다음에 꼭 기간, 위에 1년, 3년, 5년 꼭 체크하세요. 그래야 목표가 돼요. 그냥 적어놓은 꿈은요, 허상으로 지나가지만 목표를 적어놓으면요, 그건 계획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실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첩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인스타에서 원래 판매용으로 만들었던 건 아니었는데 판매를 갑자기 하게 됐고 본의 아니게 판매를 하고 지금 딱 되게 신기한 게 4권이 딱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더우셨으면 못 드릴 뻔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오시냐고. 진짜 딱 4권이어서 아까 퀴즈를 내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5분이고 그랬는데 퀴즈를 내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인쇄를 하나를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인데 신기하게 4권이 왔어. 그래서 이 꿈 꼭 1년 후에 사장님들의 뭐 인스타던 라이브던 블로그던 그런데 꼭 이루어지신 거 꼭 제 수첩을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거를 저는 꼭 기다릴게요. 꼭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제가 요새 뇌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머리가 나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뇌에 관심이 있어진 게요. 뇌가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이것만 딱 알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처를 입으면요. 그 일을 다시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상처라고 내가 여기니까요. 생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생사라고 여기니까 그 일을 피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여기냐면요. 절대로 피하지 않는 거예요. 아, 경험을 쌓았다. 아, 내가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이었다. 예를 들어 지금 비가 밖에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 이제 머리가 막 사실 생기잖아요. 아, 비가 많이 오는데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 이따 유튜브에 올라온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오지 않으면요. 그게 나중에 후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 무언가 있을 때요. 아, 또 내 뇌는 머리로 굴려요. 아, 또 뭐 이거 간다고 되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아, 이번에 가지 않아서 내가 겪었던 이것들이 다음엔 꼭 가게끔 긍정적인 신호를 나한테 꼭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로 어떠한 일이 생기면요. 그거를 좋은 계기로 좀 바꾸는 연습을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한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제 친구랑 약속이 있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친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온대. 그럼 짜증나죠. 신경질 나고. 근데 그럴 때 무슨 생각하냐면 아,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팠다면 내가 먼저 친구한테
나오는 안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참 다행인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건 꼭 이거 기억하세요. 왜냐면 라이브 커머스 진짜 상처 많이 받아요. 정말 상처 많이 받아요. 자, 그리고 결심 결단. 제가 애기 엄마들이어서 넣은 항목이에요.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제가 끊어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결심했어. 나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근데요, 결심은요, 뭘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안 할 걸 결정해야 돼요. 쉬운 일을 제가 뭐를 안 하기로 했냐면 청소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시죠? 청소 한 번 하면 두세 시간 막 시간. 근데요, 청소를 안 하기로, 이거 절대 핑계 아니고요, 진짜. 두세 시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 책을 읽던가, 내가 가서 라이브만 해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버는데 내가 청소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뭘 했냐면요. 처음에는 청소 이모님을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좀 부담스러우니까 2주에 한 번 써보기로 했어요. 사치 같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허세 같고,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컸어요. 밥을 왜 꼭 밥솥에 하세요? 전기밥솥 그렇게 좋은 거 있는데 굳이 밥솥 그 냄새 맡아가면서 그 옆에 붙어있는 그 엄마들을 보면 그거 굳이 우리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심과 결단을요 뚜렷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제일 먼저 할 건요 하기로 결정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부터 정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마인드. 첫 번째, 나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강의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말을 잘하잖아. 사장님이니까 하지. 나는 못할 거야. 난 저 사람처럼 못할 것 같아. 저번에 저 유튜브 인터뷰하고 나서 댓글도 악플이라고 하긴 뭐한데요. 다 그런 거예요. 네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다들 너처럼 할 수 있을지 알지.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달렸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근데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일단은 제일 먼저 끊어내셔야 되는 건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쓸데없는 시간들. 이렇게 밝을지 몰라서 조금 글씨가 어두운데 이게 책에 있는 거예요. 시간 매트릭스라 그래서 우리가 거의다가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 일들에 거의 다 시간을 써요. 제가 아까 오면서 여기 낭비, 허비 보이시죠? 낭비와 허비 차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데 낭비, 허비 이렇게 책에 돼 있길래 이게 뭔가 봤더니요. 낭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맥주를 따르는데요. 맥주 잔이 넘칠 때까지 따르는 게 낭비.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하는 거. 그리고 허비는 뭐냐면요. 남은 맥주를 두고 일어나는 거.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좋아하시는구나. 허비는 뭐냐면 남은 맥주를 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결국은 쓸데없이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래서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되게 급하다고 느끼죠. 우리 급하잖아요. 친구가 뭐 부탁했어. 오늘 친구가 뭐 몇 시까지 어디로 오랬어. 급하죠. 그리고 드라마. 오늘 안 보면 안 되거든. 이거 궁금해 죽겠거든. 근데 사실은 이거 전부 다 안 하셔야 된다. 나중에 몰아보는 재미 그거 있어요. 아시죠? 한 번에 다음 궁금해서 일주일 기다리느니 꾹 참았다가요. 한 번에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언제? 돈 벌고 나서. 그럼 돈 벌면요. 드라마틱한 인생 사셔야죠. 드라마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카톡 확인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핸드폰을 안 봐? 인스타 어떻게 안 봐? 근데 굳이 그렇게 수시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 이거예요. 투자. 그래서 내 스스로가 좀 투자를 하고요. 급한 건 당연히 해야죠. 급하고 중요한 건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거는 빠르게 끝내고요. 다음으로 바로 붙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시는 습관에 있어서요. 아까 우리 결단 얘기했죠. 잘라내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제 수첩 그냥 한 두서 장을 이렇게 넘기시면 되게 숨막히게 진짜 돼 있는 이렇게 일정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 시간이에요. 전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요. 제 수첩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엄청 빡빡하게 쓰는데 이거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 뭐가 적혀있냐면 아이 등원, 밥 먹기, 쉬기 이것도 적혀있어요. 이것도 계획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는 거, 이동. 오늘은 저 여기까지 오는 것도요. 다 정했어요. 오다가 이동하다 중간에 밥 먹는 시간, 또 오다가 주차하고 걸어오는 시간, 이것까지 다 계획해요. 30분 단위로 자르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한번 적어보세요. 나 분명히 비어있는 시간 되게 많아요. 그 시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6주차라 찢어내셔도 충분히 남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쭉쭉쭉쭉 시간 체크하시고요. 내가 도대체 어떤 시간을 뭐를 하고 보내는지 보시면요. 나 시간 없다 핑계 절대 못 대세요. 그래서 그 시간 찾아내서 우리 라이브 커머스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관리는요. 주마감은 일요일 날 한 번씩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 스케줄 미리 짜세요.
우리 라이브 커머스 시작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제품을 픽업하러 가는 거, 뭐 택배 보내는 거 전부 다 일정 정리되시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 저녁에 애들 다 재워놓고요. 식탁 뭐 책상 앉으셔서요. 꼭 이번 주에 못한 거 다음 주에 다시 적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 주 스케줄을요. 이렇게 미리 적어놔요. 비운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밀린 거, 저번 주에 못한 걸 미리 적어요. 미리 적어서 이거를 제일 먼저 끝내요. 왜? 내가 미뤘잖아요. 이거 안 하면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 안 적으면요. 까먹어요. 그래서 꼭 마감하시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다음날 스케줄 꼭 확인하세요. 그래야 우리 이제 사업이잖아요. 라이브 커머스는. 그러시면 사업을 하면요. 절대로 버는 것보다 새 나가는 걸 막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1회에 한 번씩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꼭 다시 되새김질하세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되게 빨리 져요. 그래서 꼭 다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저 꿈은 관심이 없어서 못 이루는 거라는 거 하면서 제가 뭐를 얘기를 들었냐면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왜 헤어져요? 이제 걔한테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 이건 거짓말이고 걔가 어디서 뭘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제 관심이 없어지면 헤어지는 거래요. 꿈도 똑같아요. 관심이 없어지면요. 꿈을 잃어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적은 첫 페이지를 저 같은 경우는요. 수시로 열어봐요. 약간 나태해지고 하기 싫을 때 한 번씩. 아이 사진 붙여놓는 것도 되게 좋고요. 우리 가시환다 그러죠? 여기다 막 집도 붙여놓고 저는 집이 붙여져 있거든요.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할 게 없지? 목표 없어서 그래요. 목표 생기면요.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 그립이 요새 뭐 나 일주일에 3번 하는데 그럼 이틀은 할 게 없는데 라이브 채널 엄청 많아요. 다른 라이브 채널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립에서 내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는 시간 꼭 가지시고요. 시간이 없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펜과 종이와 절실함만 있다면 절대로 이루지 못할 건 없다. 그래서 제가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이 수첩이에요. 제 거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준비물 물어보셔서 제가 띄운 한 장이에요. 전 이걸로 끝내요. 작년에 제가 매출 10억 했어요. 저 이거 딱 3개 있었어요. 뭐 조명, 모니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핸드폰 있으시면 되고요. 핸드폰은 저는 이제 지금은 2대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한 대만 쓰니까 자꾸 전화 오고 카톡 올 때 한 번씩 진동이 있어서 만약에 나도 그게 문제다라 그러시면요. 제가 해보니까 공폰 사이즈가 싼 거 있죠. 그런 거 하셔도 돼요. 핸드폰 굳이 개통했는데 너무 돈 아깝더라고요. 귀찮고. 그래서 핸드폰 그리고 15,000원짜리 거치대 이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쿠팡에 팔아요. 내일 바로 오는 거. 이거 사시면 되고 그리고 뭐예요? 용기. 이거밖에 필요 없어요. 어제 제가 감수성에 젖게 된 2개요. 자, 저의 그립의 첫 라이브였어요. 지금 500명 보이시나요? 500명이, 그래도 500명이나 들어왔네. 저 이거 3시간 가까이를 한 거고요. 매출 보이세요? 71,000원? 71,000원 매출이에요. 순수익 아니에요. 몇 개 팔았어요? 4개. 핀이에요. 핀 헤어 액세서리 4개 팔아서 저 교통비도 못 건져갔어요. 3시간 넘게를 해서. 이게 저의 첫 라이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닌데 여튼 조금 더 지났어요. 그럼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줄었어요. 15,000원 벌었어요. 하나 팔았어요. 저 이거 2시간 돌았어요. 319명. 라이브는요. 절대로 실력이 아니에요. 절대 실력 아니고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무수익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했냐면요. 동대문의 삔상가에서 했어요. 돈도 없었는데 하고 싶었어요.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물건 걸려있는데 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라이브 하게 된 게 여기였어요. 가면요. 중국 왕홍이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라이브 채널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엄청 진을 치고 하세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쪽팔리니까. 물어보면 다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요. 근데 저는 했어요. 쪽팔리는 게 문제예요. 나중에 내 애들이 쪽팔린데. 이거 한 게요. 돈은 안 벌렸지만요. 사람이 되게 많이 모았어요. 이건 어디냐면 남대문이에요. 남대문 아동복 시장에서요. 짧게 한 대 놓고 되게 길게 했어요. 막 사람들 엄청 반응 좋죠? 안 사요. 계속 떠들고 안 사요. 막 와서 찝쩍찝쩍 대는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한테는 이것들이 다 경험이 됐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구나. 돈이랑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자, 라이브 커머스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멘탈 싸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진짜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요. 라이브는요. 아무리 말 잘하고 대단한 사람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브가 쳐진다 그래서 물건을 소싱하고 뭔가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공부했어요. 스스로 이거 멘탈 안 잡으면 어느 누구도 안 잡아줘요. 누가 옆에서 잡아준 사람도 없고 라이브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다 뭐라 그래요? 그냥 너도 스마트 스토어나 해보지 그래. 그거 힘들게 그거 왜 해? 딴 거 해. 집에서 애 낳아봐.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혼자와의 되게 외로운 싸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라이브 커머스 이제 그래도 왔으니까 들어야죠. 꿈 얘기만 듣다 가면 안 되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들어갈게요. 라이브 커머스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오프라인 우리 매장 내시는 분들 있죠. 코로나 때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제 주변에. 특히 치킨집 하신 우리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 되게 많았거든요. 뭐 5,000원짜리가 15,000원짜리 그 치킨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권리금도 못 빼고 막 진짜 새벽까지 치킨만 튀기시니까 여기 막 맨날 파스 붙이고 다니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계절이나 지역도 많이 따지고요. 오프라인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투자금 너무 많이 들죠. 자, 온라인 쇼핑몰 그래서 다 뭐가요? 작년에 신사임당 거 다 보셨죠? 안 보면 저도 봤어요. 저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신사임당 보고 했는데요. 저는 그냥 쫄딱 망했어요. 저는 그냥 계속 뭐 말 같지도 않은 쓸데없는 짓만 다 끝났어요. 왜? 너무 레드오션이에요. 근데 레드오션 안에서도 분명히 성공하신 분들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해서 들어가서 소득을 내기까지 사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라는 거랑 가격 경쟁 이겨내기 너무 힘들고요. 사실 온라인 쇼핑몰 뭐가 제일 힘드냐면 저는 상품 페이지 만들기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한 거예요.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진이나 상품 페이지 전문 인력 하려면 결국 뭐 해야 돼? 돈 써야 돼요. 사람을 구하던가 내가 학원을 끊던가 아니면 뭐 크몬 같은 데다 전문가한테 부탁하던가. 돈 들어요. 이거 돈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자, TV 홈쇼핑 이거 아예 뭐 시작할 것도 없죠. 수수료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40%대 가요. 이건 뭐 완전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TV 홈쇼핑을 하는 업체들은 왜 하냐면요. 회사의 규모 때문에 해요. 100억을 했으면요. 거기서 100억 이상을 해내지 않으면요. 은행에서 대출 상환이 들어온다던가 회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0억을 해낼 수 있는 건 홈쇼핑밖에 없거든요. 도박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저는 모피를 했었기 때문에 TV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돈 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예 별개의 문제. 자,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TV 홈쇼핑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전 라이브 커머스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저는 사실 TV 홈쇼핑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저는 경험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거의 장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 페이지 라이브로 하면 돼요. 뭐 굳이 이거를 막 뭐 입은 거 찍고 그거 아시죠? 상품 페이지 제작하려면 이렇게 막 뒤에 찝고 막 사진 찍고 보정하고 실제로 받았을 때 실망감이 되게 커요. 근데 라이브는 어떠냐면 완전히 그냥 투명하게 다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품 페이지를 굳이 내가 만들지 않아도 라이브에서 전부 다 구사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라이브 한 걸요. 편집해서 상품 페이지에 집어 넣어버려요. 그냥 그 딱 단락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따 뒤에 나올 텐데 자기들이 알아서 AI가 잡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상품 페이지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는 아니지만 여기에 드리는 시간 전에 라이브를 먼저 하시고 상품 페이지는 그 과정 안에서 작성하셔도 된다. 그리고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이요. 상품 페이지 잘 안 봐요.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요. 뻔히 적혀 있는데도 들어와서 이거 무슨 컬러 있어요? 무슨 사이즈 있어요? 물어봐요. 너무 익숙해요. 아시죠? 응. 그래서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키워드 광고, 검색 광고 엄청 많이 써요.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거 돈 많이 들어요. 광고비 스마트 스토어 심사임당님 믿고 시작했다가 그 광고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요. 라이브 횟수가 결국은 광고비예요. 내가 한 번을 해서 100명이 들어오면요. 키워드 광고 100만 띄운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어쨌건 그들은요. 관심이 있어서 먼저 클릭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키워드 광고, 검색 광고 혹시 아시나요? 라이브 업체에서 클릭하는 거? 막 클릭해요. 모피면 모피 경쟁업체에서요. 이렇게 클릭해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제 회사가 아니고 그 전에 시켜서 사장님이 시켜서 정확히 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정도 효율이 없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만족도가 높진 않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저는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가 아니고요. 같이 하셔라 예요. 같이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라이브를 하셔서 퍼스널 브랜딩까지 같이 하시려면 조금 더 파급적이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반응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프리오더라 그래서 먼저 제품을 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수첩을 만들면 만든 첫 샘플을 가지고 라이브를 떠요. 반응도를 보고 생산을 하던가 그걸 보고 사입을 해요. 아니면 내가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카테고리를 틀어요. 그래서 반응도 즉각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찐팬들은요. 그냥 그저 칭송해요. 언니니까 최고. 없어요. 근데 날카롭게 들어오는 처음 보는 소비자들의 얘기의 귀 기울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반응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일부러 제가 첫 라이브라고 두 번째 라이브를 다시 해요. 그럼요. 저희 이제 원래 다녔던 고객층들이 지쳐 있어. 안 들어와. 아니면 들어와서 이제 댓글도 안 달아. 귀찮으니까. 그때 저는 제 물건을 보여주기도 해요. 새로운 사람들의 반응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프리오더로 인한 재고 부담도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퍼스널 브랜딩이 된다는 거. 우리 퍼스널 브랜딩 많이 들어보셨죠? 저 도대체 제가 뭔지 저걸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근데 라이브 커머스로는 되게 좋더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 라이브를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가 딱 이게 다예요. 제일 어려운 거죠. 자, 방송을 클릭하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방송을 계속 보게 하는 거. 그리고 구매하게 하는 거. 그리고 감동하고 팬을 만드는 거. 이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 소개가 나와야 돼요. 되게 신기한 건요.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찐팬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제가 지금 제 밴드에 1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밴드를 광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한테 오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요. 밴드 광고도 한 적 없는데요. 되게 신기한 건요. 소개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저는. 왜냐면 링크를 보내줄 때 누구의 소개로 왔다고 이렇게 뜨거든요. 소개가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우리 되게 좋은 거 누구 소개해 주려고 그래도요. 괜히 소개해줬다가 나 욕먹을까 봐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소개가 나온다는 건요. 내가 진짜 이 과정들을요.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클릭은요. 방송하고 나면 제 방이 남아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볼 수 있게끔 키워드 잡아주시는 거 라이브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테스트하려고 라이브 체험단이라는 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역 광고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나쁘진 않지만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텐데 여튼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 광고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방송 시간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아무 때나 하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 애기 보내고 11시부터 시간대니까 나 11시에 라이브 해야겠다. 그거 절대 안 돼요. 왜? 다 그분들도 애기 내보내고 뭐예요? 바빠요. 집안 청소하느라.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 내가 제일 불편한 시간에 해야 돼요. 내 불편한 거 감수하고. 그래서 저는 언제 라이브 하냐면 제일 많이 하는 시간대가 아침 9시, 9시 반 요때 하고요. 저녁 9시에서 9시 반 이후에 해요. 왜? 엄마들 애기 일어나기 전 애기들 재우고 나서. 저의 타겟층은 애기 엄마들이니까. 그래서 또 너무 늦게는 안 돼요. 11시 넘으면 다들 꾸벅꾸벅 졸아요. 말이 사라져. 그래서 또 너무 늦게는 안 해요. 그래서 시간 굉장히 중요해서 시간 모르시겠는 분들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의 분들이 몇 시에 하는지 알람 다 맞춰놓으세요. 그 사람들 뜨는 거 시간 체크하세요. 왜? 그들이 먼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분들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시청하게 하는 거. 컨텐츠 되게 중요해요. 그냥 제품만 막 소개하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제품 나오면 눈이 피로하고요. 또 같은 제품을 계속 보여주면 지루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컨텐츠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결국 뭐예요? 소통이에요, 소통. 라이브는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눈이 안 보이죠. 그럼 뭘로 표현해요? 채팅. 내 눈이요. 그 채팅을 보고 반응을 해줘야 돼요. 꼭 눈 보고 얘기하듯이.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채팅글만 보고 있던가 아니면 자기 할 것만 해요. 화면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구매 클릭하게 만드는 건 내가 이거를 결정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단적인 예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셔야 되냐면 저는요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 팔렸어요. 완판이 됐어요. 사람들이요 제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스토어부터 가요. 사고 와요, 제 방을. 그래서 저는 방송을 시작하면 초반에 말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사고 들어와서 그제서야 막 수다를 떨어요. 그럼 조금 있다 품절이 딱 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자기들도 신기해요. 뭐 입지도 않았는데 품절이. 아니면 입었는데 벗어요, 그래요. 그거 내 거야, 벗어. 막 이래요. 200만 원짜리를 보지도 않고 사요. 그게 뭐냐면 내가 컨텐츠와 신뢰만 형성돼서요. 이게 한 3번 정도가 잘 돌아가면요. 사람들은요. 굳이 내 설명을 듣지 않아도요. 내 제품을 사요. 자기들이 생각한 가격대와 제품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요. 일단 사고 봐요.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확실성과 차별성 플러스 신뢰도가 조금 형성돼야 된다. 그리고 구매도 이제 이벤트도 되게 많은데요. 할부 기능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릭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할부도 잘 돼 있고 카드 결제 뭐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게 또 강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노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감동, 포장 그냥 막 뭐 쿠팡 박스, 사과 박스 이런 데 싸서 보낼 거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보낼 때 조금 더 예쁘게 하고 비 오는 날 같은 때는 되도록이면 안에 젖을 것 같을 땐 비닐 포장 한 번 더해서 넣는 그런 섬세함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뭐 했냐면요. 물건 보내고 나서 확인도 했어요. 언니 잘 받으셨어요? 라고. 이제 1대1로 톡톡으로 막 보냈던 언니들. 저 목요일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꼭 수요일날 체크해서 언니 오늘 들어간대요.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했었어요. 왜 소비자 별로 없었으니까 초반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소통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소개해서 왔을 때요. 굉장히 많이 반겨주셔야 돼요. 언니 누구 언니 소개로 왔어요. 그래서 막 반가워요. 막 언니 같이 놀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한 서너 번 돌아야 돼요. 처음부터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꼭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클릭한다 그래서 바로 구매하고 바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과정을요. 계속 다